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특징주 좀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인페이즈 에너지입니다. 이 종목은 사실 일부러 가져왔어요. 우리 태양광주 투자하신 분들 얼마나 힘들었어요. 그죠? 근데 인페이즈를 비롯해서 뭐 썬런도 그렇고 썬노바도 그렇고 이 태양광주들이 지난 10월, 11월 바닥 찍고 곧 이 바닥 저점 대비해서 지금 뭐 70%, 100%씩 오른 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금리 인하 기대감 나오면서 태양광주들이 이제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페이즈 에너지 9.1% 올랐습니다.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, 지금 태양광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뭐 거기에 같이 올라간 것도 있겠고 여기에 또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. 인페이지는 참고로 태양광 마이크로 인버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에요. 태양광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로 전환해주는 그 인버터 이걸 만드는 기업인데 구조조정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직원의 10% 약 350명을 구조조정하겠다. 그리고 내년까지 우리 신규 채용 안 할 거고 뭐 이런 출장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. 그리고 약간 뭐 어떤 제조시설의 어떤 가동도 일부 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CEO가 어려운 거시경제 상황으로 사업 규모를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일단 금리 인하가 나오면 수요가 늘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약간 몸집 줄이기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조직이 빨라지게끔 이렇게 조치를 한다면 실제로 업황이 돌아서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. 그래서 그런 점들 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. 다만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뭐 전문가분들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거는 내년에 이제 대선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신재생 에너지들이 또 힘들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시면서 좀 손실을 많이 줄이고 또 내년에 그런 리스크들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지금 이제 그런 전략들 너무 제가 막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손실 많이 됐고 이렇게 됐으면 내년에 불확실성은 피하는 그런 전략도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관점이에요. 제가 사실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내년 트럼프가 되면 또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이건 그냥 네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저의 이 멘트도 그냥 참고용 멘트겠지만 네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. 태양광주 하려면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듭니다. 네 이제 두 번째는 어펌입니다. 어펌은 간밤에 너무 좋았어요. 15%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. 미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이고요.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.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. 월마트와의 제휴,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라는 건데요. 월마트 이제 매장들이 전국에 이제 쫙 깔려 있는데 약 4,500여 개의 셀프 체크아웃 키오스크가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셀프 계산대죠. 우리가 가서 이렇게 계산 스스로 할 수 있는. 근데 여기에 어펌의 요 후불 결제 서비스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. 이게 뭐 그렇게 큰 뉴스야?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 소매 거래의 30%를 요 셀프 체크아웃 키오스크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현재 그냥 월마트 매장에서 우리 사람한테 가서 계산을 하거나 뭐 웹을 통해서 계산을 하거나 이때는 요 후불 결제 서비스가 이미 적용이 됐지만 지금 근데 요 셀프 체크아웃 키오스크 이게 30%인데 이 30%에도 서비스를 적용을 하면 어펌한테 너무 좋죠. 그렇죠?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완전 뭐 폭등을 한 거고 연말 쇼핑 시즌 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윈윈일 것 같습니다. 월마트도 많이 팔려서 좋고 어펌은 그에 따라서 수수료 많이 받아서 좋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건 참고로 뭐 후불 결제 서비스 하면 우리 신용카드가 다 사실 후불 결제잖아요.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용카드 발급이 쉽지가 않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이런 학생들이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불 결제 서비스를 너무너무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. 특히나 신용카드와 비교를 했을 때 뭐 연회비도 없고 뭐 이런 카드 수수료도 없고 그러니까 이자, 그러니까 할부 이자나 이런 거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선호도가 되게 높고요. 그러면 어펌은 뭐 먹고 살아? 네, 이 월마트와의 관계로 따져봤을 때 월마트가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뭐 그런 방식입니다. 그래서 월마트에서는 고객을 더 많이 늘릴 수 있고 매출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래를 하는 거겠죠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어펌은 너무 좋았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.
자, 세 번째는 페덱스입니다. 요거는 장 마감 후에 주가가 급변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 내일 주가에 반영이 될 이슈예요. 그래서 저희가 이걸 또 봐야 되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8%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페덱스는 다국적 운송업체인데요. 오늘 장 마감 후에 간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. 페덱스가 5월 결산 법인이라서 지금 실적 발표한 거는 2024 회계연도 2분기 9, 10, 11월 요 실적인데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3% 감소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조금 밑돌았어요. 조정 EPS는 25% 넘게 급증하면서 시장 급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을 또 밑돌았습니다. 그러니까 뭐 쇼크죠. 실적 쇼크. 영업 마진도 개선은 됐습니다. 하지만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다 안 좋았던 거예요.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우리 계속 비용 절감 조치하고 연료비도 하락하면서 이제 수익성은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시장의 그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고 여기에다가 연간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당초에는 전년과 그냥 유사한 수준일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는 낮은 한 자릿수의 감소. 그러니까 한 1%에서 한 3, 4% 마이너스까지를 낮은 한 자릿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요 정도로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거예요. 그래서 월가에서는 마이너스 1% 미만을 예상을 했는데 매출에 대해서 좀 안 좋네. 그나마 이번 2분기 실적도 별로였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실망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실적 기대감으로 일단 페덱스가 이달 들어서만 10% 정도 주가가 올랐었어요.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요게 이제 망가지니까 일부분 찰실험 매물까지도 좀 쏟아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서 내일 전략을 또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은 UBS입니다. UBS 오늘 5% 주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. 스위스의 대표적인 은행이고 크레딧 스위스 인수를 했죠. 자, 근데 스웨덴의 행동주의 투자자인 쉐비안 캐피탈이 UBS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. 약 12억 유로만큼 UBS 지분을 확보를 한 건데 지분율로는 한 1.3% 정도 되는데 그래도 10대 주주 중 하나가 된다고 해요. 사실 요것도 행동주의 투자자가 들어온 것도 들어온 거지만 요 쉐비안 캐피탈이 UBS에 대해서 평가한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반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라고 했냐면 UBS는 정말 세계 최대의 자산관리 은행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레딧 스위스 정말 부실해서 통합을 했지만 그 통합 과정을 훌륭하게 잘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UBS는 거기에 이제 자산까지 잘 통합이 되고 있으니까 상당한 어떤 자산 가치 상승, 가치 상승의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모건 스탠리와 비슷한 수준의 가치 평가도 받을 수 있다고 본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투자의 이유를 설명을 한 건데 완전히 극찬을 했죠.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주가도 올랐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